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어깨가 아프고 굳어서 안 움직이면 이전에서 제가 오십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십견은 왜 생길까요? 오십견이 생기는 이유는 오십견이 생기면 표현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증입니다. 어깨가 서서히 예리하기보다는 약간 둔하게 멍하게 아파오면서 쑤시면서 통증이 생기죠. 두 번째로는 야간통입니다. 어깨를 움직일 때만 아픈 게 아니라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웠을 때, 그러니까 쉬려고 누웠을 때 더 아파옵니다. 이 점이 다른 관절, 특히 이제 무릎이나 허리에 발생되는 통증과 구별되는 어깨만의 독특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무릎이나 허리는 이렇게 체중이 가해지는 자세, 그러니까 뭐 그런 행동, 우리가 뭐 앉았다 일어났다든지 허리를 숙였다가 편다든지 이런 자세에서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활동을 하거나 움직이고 나면 그 부위에 이제 자극이 누적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해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체중 부하가 없어지는 편안한 자세, 뭐 앉는다든지 눕는다든지 특히 이제 그런 자세에서는 이제 통증이 사라지면서 이제 편안해지게 되죠. 하지만 어깨는 다릅니다. 오히려 낮에 활동할 때는 환자분들이 덜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신 환자분들은 뭐 낮에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누우면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쉬려고 누웠는데 오히려 이게 더 아파서 밤에 잠을 편안하게 못 주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깨 이제 관절에서 생기는 통증이 다른 관절과 달리 밤에 더 심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호르몬의 변동이 오전이랑 오후 밤이 좀 이제 달라서 그렇다. 또 하나는 이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는 독특한 어깨만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 중에 견봉하 공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쇄골뼈에서 옆으로 쭉 만져보면 가장 위에 튀어나온 뼈를 우리가 견봉이라고 하는데, 그 밑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의 공간을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우리가 팔을 이렇게 쭉 떨어뜨려 놓고 있는 자세, 그러니까 팔을 밑으로 이렇게 서서, 낮에는 서서 활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팔을 내려놓고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팔의 무게 때문에 그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쭉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그 견봉하 공간이라는 곳이 살짝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자극이 이제 안 생기고 통증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눕는 자세, 이제 자려고 눕잖아요. 누우면은 팔을 밑으로 이렇게 쭉 잡아당기던 중력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그 견봉하 공간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런 야간통이 오십견 환자들이 많이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증상으로는 어깨 운동 범위의 감소가 점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정 각도 이상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려고 그러면은 아프니까 그 이상 안 움직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오히려 더 움직이는 각도가 좁아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각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끔 어깨가 막 굳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그 이상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운동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 그리고 밤에 아픈 야간통, 운동 범위의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 오십견의 3대 증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십견은 왜 생길까요? 아직은 다는 모릅니다. 대신 이유를 아는 오십견이 있다고 하고 생기는 이유를 모르는 오십견이 있다고 해서 의사들이 그거를 분리를 해놨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죠. 원발성 또는 1차성 오십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요. 정확하게 왜 생기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냥 생깁니다. 언제? 한 50살 때쯤. 억울하죠. 한참 열심히 일했고 애들도 많이 컸고 이제 재밌게 뭐 지내고도 싶고 이것저것 하고도 싶고 어깨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또 그 나이대인데, 하필이면 이때 문득 어깨가 이유 없이 아파오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들 하십니다. 주로 이제 관절막, 그러니까 관절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굉장히 얇은데 그게 두터워지면서
약간 쪼그라들고, 그렇게 쪼그라드니까 어깨가 구축이 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깨 용적이 줄어들게 되면서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동결견, 얼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구축이 오면서 끈적끈적하게 염증이 생기고 유착이 생긴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해서 오십견을 1차성 오십견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2차성 오십견 또는 우리가 속발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이어서 발생한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깨 안을 감싸고 있는 속근육, 그 회전근개라고 하는 속근육에 이제 손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염증 반응 때문에 아픈 경우들이 생기는데, 일단 어깨에 손상이 생기면은 통증이 생기고 여기에 끈적끈적하게 유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어깨가 굳어지면서 안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관절낭 안이 이제 쪼그라드는 구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이제 섬유화가 생기면서 어깨가 이제 안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회전근개 손상은 왜 생기냐? 이유는 어깨를 많이 썼거나 이제 무리해서 계속 자극이 발생한 경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퇴행성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 나이가 든 만큼 계속 팔을 썼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힘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면서 힘줄이 검사에서 자기의 모양처럼 진하게 이렇게 그 탄력 있게 보여지지가 않고, MRI 검사 같은 거라든지 초음파 검사라면 그 부위가 약간 해져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끊어진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회전근개 힘줄에 건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증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유착, 구축, 섬유화까지 진행이 되면서 오십견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석회가 이제 힘줄에 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 아까 제가 그 견봉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견봉하 공간으로 회전근개 힘줄이 지나가는데, 이 견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자극에 의해 가지고 뼈가 약간 자라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힘줄이 이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힘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움직일 때마다 그 공간이 좁아지니까 거기서 부딪히기도 하고 충돌 증후군, 갈리기도 하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거에 2차적인 반응들로 인해서 또다시 유착, 구축, 경직이 이렇게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어깨 관절 안에서 발생한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어깨를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방이나 뭐 폐나 심장 같은 곳에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그 부위를 째고 막 이렇게 수술하니까 그 부위에 자극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막통이나 목 디스크 때문에 쭉 어깨부터 이런 데가 굳어지면서 그 안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이제 선행 요인이 있으니까 2차성 또는 속발성 오십견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전신질환, 특히 뭐 당뇨나 갑상선이 있어도 어깨가 이유 없이 굳어지는 오십견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십견은 원인이 굉장히 많고, 또 정확하게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게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보통 이제 예방보다는 발생하고 나서 빨리 오십견에서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이제 오십견 치료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통증을 줄여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운동 범위에 제한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것이 오십견 치료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십견이 오면 옆에서 진짜 많은 이제 조언들을 듣습니다.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아니면 뭐 여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뭐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거 그냥 두면은 더 굳어져서 큰일 나니까 아파도 참고 운동해야 된다, 이게 뜯어내줘야 된다. 그래서 막 철봉에 매달리고 운동하는 데 가면 이렇게 동그란 거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막 아파도 막 참고 돌려라, 풀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너 나중에 더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이제 오십견 환자들은 듣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나 더 아파졌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십견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는 통증 관리, 안 아프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이 스트레칭을 해서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강한 어깨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사소한 자극에 의해서도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재발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오십견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료 방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발론이었습니다.